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준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식밥차, 지식오마카세라는 제목으로 지식밥차 가이드를 이제 새롭게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새로 찍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번에 새로운, 드디어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죠. 밈과 윤리라는 저의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강좌를 오픈하면서 밈과 윤리 새로운 강좌가 추가가 됐으니까 요거를 선생님 좀 새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찍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여러분들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밈과 윤리를 제가 개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와글와글 선생님 몸보다는 그 강의가 먼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섹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이제 지식오마카세 간단한 가이드와 함께 밈과 윤리에 여러분들 개강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지식밥차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 지식밥차를 추천할 때 어떤 강좌를 어떻게 이제 좀 추천을 해라 하는 거를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귀찮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더 깔끔하게 영상을 찍어주거나 설명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뭐 질문이 많이 달려요. 트럼프 캐스트 보고 나서 지식밥차로 유입됐는데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설명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또 강의할 때 그런 걸 잘하잖아요. 구조화를 잘하기 때문에 총 4가지로 이제 구조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1번, 난 경제가 궁금하다. 2번, 나는 이제 윤리가 궁금하다. 3번, 나는 사회 문제가 궁금하다. 4번, 나는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식밥차를 보신 분들은 봤던 지식밥차가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거고, 도대체 저 지식밥차가 뭐길래, 아니면 최근에 트럼프 캐스트 보고 좀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어떤 걸 봐야 조금 더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지식밥차 축하할 일이죠. 누적 수강 시간이 7만 1000시간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누적 수강 시간이 이제 7만 1000시간이면 사실상 여러분들 웬만한 그 강좌 한 개의 커리큘럼에, 그죠? 좀 메인 강좌 커리큘럼에 이제 누적 수강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물론 이제 1년 동안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식밥차가 쭉 누적된 이제 캐스트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플러스만 누적된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밥차가 사실상 하나의 과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수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식밥차 누적 조회수 82만 회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식밥차 누적 조회수 100만 회 되면은 누가 이벤트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뭐가 빠를지 모르겠어요. 집앞 플러스 누적 수강 시간이 10만 시간 되는 게 빠를지 집앞 누적 조회수가 100만 회가 되는 게 빠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요거 10만 회나 요거 100만 회 되면은 제가 그거 기념해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하면서 좀 상품을 좀 푸짐하게 걸어가지고 제가 좀 비싼 상품 걸어가지고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수강시 누적 시간이랑 누적 조회수 열심히 여러분들 주시하면서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경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앞 플러스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관련된 캐스트 주제들을 좀 얘기해 볼 텐데, 뭐 경제라는 게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넓은 범위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언젠가 제가 통합사회를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르치는 경제 강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통합사회에서 야, 선생님 경제 가르치는 걸 꼭 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시간에 수능 잘 봐가지고 재수하지 말고 잘 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후배들이 이제 많이 보고 얘기를 해주겠죠. 저는 주로 이제 지식밥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좀 여러분이 신문을 읽을 때, 신문이나 시사 뉴스를 읽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경제 지식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밥차 플러스 가장 최근에 개강했던 거죠. 한국의 산업 희망편과 절망편인데, 한국의 산업 희망편은 우리나라 수출 주요 4대 산업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룬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산업 절망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던 그 산업들이 어떤 점에서 지금 문제점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지식밥차 플러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각각 이제 3강과 4강으로 이제 종강이 되었죠. 그죠? 4강과 4강이었나? 하여튼 여러분 러닝타임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 러닝타임이 거의 아마 10시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강추합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거고, 제가 사실 이걸 찍은 목적을 OT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인생 마지막 업적이 수험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끝나면 언젠가는 어떤 산업에 종사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뭐 고용 창출 능력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나, 여러분의 명석함으로 보나,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이끌어갈 역군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이 앞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산업 구조에 좀 참여할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의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이제 뭐 석유화학 산업, 이런 여러 산업들에 대한 현황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이제 캐스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현재의 문제를 다루게 된 지식밥차 한국의 산업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죠. 독과점 경제. 요거는 사실 그냥 찍었어요. 왜 찍었냐? 그 당시에 이제 독과점 관련된 얘기가 조금 이슈기도 했었고, 이 독과점 관련된 걸 설명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약간 쉬운 정도의 미적분을 이용해서 수학이 경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맨날 경제를 이렇게 말로만 떠드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학적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쉬운 그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죠. 그래서 요거는 경제학과에 좀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은 내가 수학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원앤온리 정말 여러분들 이 레전드 지식밥차 플러스죠. 지식밥차 플러스 제일 첫 번째 작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이 현대 금융사에서, 현대 화폐 금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업적을 가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게 되는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상업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케인즈주의의 발달,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라고 하는 2008년의 대공황의 위기까지를 다루게 되는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총망라한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중에서 주로 이제 거시경제는 경제 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어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된 그런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였죠. 그래서 요청들이 가끔 있어요. 이 국어에서 경제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찍어주세요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항상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주제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들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또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허접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도 다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그냥 컨텐츠를 하나 만들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밥차 말고 지식국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다른 과목을 좀 풀어가는데 배경 지식으로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을 국밥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올해 계획에는 하여튼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 할 텐데, 이미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중교에 올해 4대 기획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한국의 산업편이 끝나고 2대 기획이죠. 그 철학과 관련된 지식밥차 플러스를 제가 론칭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끔씩 캐스트로는 여러분들 그런 주제들 중에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주제들은 다뤄보기 위해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캐스트를 보면 뭘 배울 수 있나요? 여러분 또 학구적이기 때문에 뭐를 또 배울 수 있는지를 딱딱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함 캐스트라고 이제 부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BJR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그 원초가 된 캐스트가 됩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합을 훔친 도둑과 도둑 맞은 나라, 채권과 이자율,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캐스트입니다. 달러의 역사와 이제 현대 금융화폐 역사를 다룬 캐스트죠. 이게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그 자본주의의 역사 지식밥차 플러스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는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다. 면적만 봐도 자동차를 받던 나라. 우리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부터 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관련된 내용까지를 다뤘던 그런 이제 캐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규모의 경제와 반도체 산업, 삼성의 위기 대처 방법. 그래서 삼성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를 보시고 한국의 산업 반도체 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 사안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다음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그때 부도 났을 때 스위스 은행의 부도 위기를 다루면서 채권 트렌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뤘던 그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참치 캐스트라고 이제 많이 불러주시는데, 참치 얘기 나오는 게 돈 많은 은행이 망한다. 아마 이 두 번째 캐스트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채권 트렌칭,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 금융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스위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으며, 이 스위스 은행들이 도대체 왜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망했었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캐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죠. 후추 캐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 편의 0편이죠. 자본주의 편을 보기 위해서 꼭 보고 가야 되는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후추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캐스트라 그래서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을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5만 회 가까이 나오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레전드 캐스트들은 조회수가 한 4, 5만 회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캐스트들이 되겠습니다. 독점시장 캐스트죠. 검색창에 한전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독점시장이 경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게 되는 그런 캐스트고요. 한전, 한국전력공사 같은 그런 공사들은 왜 독점적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트럼프는 왜 저럴까라는 캐스트가 있었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PPT 제목은 트럼프는 왜 이럴까인데 트럼프는 왜 저럴까로 캐스트 제목이 업로드 됐나요? 이게 좀 재밌는데, 원래 첫 번째로 이 캐스트 제목이 트럼프는 미친놈인가 이거였는데, 그죠? 이제 좀 트럼프가 미친놈인가라는 제목을 잡고 이제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트럼프가 왜 이럴까를 이제 알다 보니까, 방금도 왜 이럴까? 뭔 소리예요? 좀 가까워진 거죠, 트럼프랑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오판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연구를 하고 나니까 도저히 얘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PPT 제목은 왜 이럴까인데 올릴 때는 약간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는 얘는 왜 이러지? 이거잖아요. 왜 저럴까? 이렇게 이제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의 트럼프와의 어떤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만들 땐 얘는 왜 이럴까였는데, 만들고 나니까 얘는 왜 저럴까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댓글로 달면 좀 구차해가지고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왜 저럴까, 요 캐스트가 이제 있었고요. 다음, 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스트입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죠.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캐스트였습니다. 캐스트 검색창에 번호판 치면 나왔는데, 스웨덴 같은 고복지 국가가 과연 행복한 삶을 국민에게 살게끔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보험사가 돈을 버는 원리는 뭘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 내 보험사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찍은 그런 캐스트인데, 이 보험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회에서의 좀 나쁜 일들, 양아치 같은 짓들을 좀 고발하는 그런 이제 캐스트였죠. 조만간 이제 실손보험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보험사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캐스트를 좀 찍어보려는 의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마무리한 다음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놀이공원 매직패스 논란이죠. 이게 머리띠를 쓰고 나와서 그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번호판으로 연봉을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 머리띠를 쓰고 나서 그런가?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나? 이 캐스트가 조회수는 훨씬 높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머리띠를 계속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캐스트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데에서 줄을 이제 빨리, 돈을 내면 빨리 탈 수 있게 만드는 이제 프리패스권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죠. What Money Can't Buy라는 책의 내용을 비롯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윤리와 자본의 관계, 과연 자본주의는 윤리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봤던 그런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라고 치면 나오는데 뭐 나름대로 내용은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아까 번호판 캐스트가 조금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캐스트라 기억에 나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숙제를 다루는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그쵸. 이 석유는 도저히 못 참지. 이 캐스트는 이제 석유라고 치면 나오는데 한국의 석유 개발 역사와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석유를 이제 시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요 캐스트를 다시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이 석유 개발 관련해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들 인터뷰랑 기고문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말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2편을 찍다가 2편이 재미가 없어서 폐기를 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원래 2편의 관점과 좀 다른 관점에서 2편을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원래 하긴 했었으나, 어쨌든 요 캐스트는 아무래도 2편을 찍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다음이죠. 위메프 사태를 정리한 캐스트였죠.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거짓말같이 1년도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언론사를 만든다면 이런 거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 탐사하는 그런 언론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메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었죠. 나는 윤리가 궁금하다. 윤리 캐스트는 제가 워낙 그 지식밥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심심하면 생활과윤리 현장 버전 강의 듣는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윤리는 캐스트를 제가 따로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노보 캐스트가 있죠. 성리학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 캐스트고요.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된 캐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등장하는 윤리 문제들을 다루는 요거 요즘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생활관리에 주로 나오는 주제들이랑 요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찍었던 캐스트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꾸준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캐스트인 것 같아요. 보통 자본주의 캐스트나 자본주의 지식법자 플러스는 수능이 다가오면 경제의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요거는 사치사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죠. 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사실 저는 동기부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기를 뭐 제가 부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여가 됩니까? 그 동기가 부여가 이제 누가 부여를 시켜줘가지고 부여가 될 정도면은 뭐 세상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기라는 건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누가 동기를 주입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강의에서도 동기부여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살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 세상에 대한 제 생각 이런 거는 뭐 제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가지고 찍었던 용기 내서 좀 찍었던 캐스트가 재산이 2800조면 나는 뭐라고 살까 2800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캐스트인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찍으면서 조금 울컥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운명이란 무엇일까?
요거는 제가 진짜 노력해서 찍었습니다. 그쵸? 제가 기본적으로 사주나 명리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의외로 처음 찍었을 때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거 찍고 나서 생각보다 올렸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이게 요즘이 너무 이렇게 탈종교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이제 사주 같은 거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 꽤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댓글이 달리고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찍길 잘했다, 운명에 대해서 찍길 정말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이거는 뭐 동기부여는 아니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어떤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 이 캐스트가 업로드된 게 8월 17일 광복절 근처죠. 그래서 일본이 두들겨 맞는 얘기니까 통쾌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살의 어준규가 생각한 삶의 자세. 요거는 제 면접에 관한 썰이죠. D100 캐스트로 찍었던 건데 없앨까 말까 하다가 남겨놨습니다. 작년에 찍었는데 제가 면접 때 고려대학교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면서 어떤 답변을 했었는가 하는 거를 얘기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식오마카세.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배울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초창기에 올해 초에 이제 밝혔던 어준규의 4대 기획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올해는 공약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들을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목 보세요, 지금. 그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목을 많이 써서도 있지만 잠을 못 자면 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준비가 바쁘기도 하고 또 지식밥차대로 찍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 기획들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첫 번째 공약이 끝났죠.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철학자와 산책하기. 요게 이번에 이제 개강하는 밈과 윤리로 바뀌어가지고 철학자와 산책. 제가 그 대학교 때 교양 수업 들어보면은 대부분 수업 제목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막 사회학으로의 초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초대인데 자꾸 날 초대하려고 그러고, 막 철학과 산책하기, 뭐 산책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산책시키고, 뭐 이런 교양 과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철학자와 산책, 이것이 내가 대학교 때 듣기 싫어하던 교양 과목이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에 안 되겠다, 좀 힙한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밈과 윤리 이렇게 바꿨어요. 뭐냐, 좀 이게 이제 사회가 통합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화적인 거하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윤리적인 통찰하고 이 두 개를 조금 합쳐가지고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주 보시는 짤 같은 것들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뭐 사용하는 유행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나오는 그 철학적인 어떤 통찰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어준규의 그 생각의 쓰레기통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딱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것들을 보면서, 야, 어준규는 저런 짤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야? 개또라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진짜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눈을 떠 있는 시간에는 뭐 몇 시간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뻥이겠죠, 당연히. 저도 놀 건 놀고, 그죠? 뭐,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도 키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24시간 제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딱 경험하고 어떤 짤을 딱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윤리 이거 설명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강의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어준규의 좀 B급 강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준규가 현실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야, 어준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마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어준규는 진짜 뭔가를 설명하는데 미친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밈과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제 콜라보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적 의미를 담은 그런 문화와 윤리에 대한 강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준규 책장은 문의가 많아요. 이거 이제 언제 하냐? 어준규의 책장은
정말 쉽지 않은 캐스트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지식밥차 플러스예요. 어떤 책을 내가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씹어서 소화를 시켜드린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할 건 아니고 시즌제로 나눠가지고 시즌제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분야를 나누든 시즌을 나누든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어중교회 책장을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독후감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어중교회 책장을 궁금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어중교회 책장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어중교가 책을 왜 읽어요? 어중교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책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책을 읽으면서 이걸 몰라서 책을 읽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강의를 찍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강사는 이해를 하고 어떤 걸 보든 간에 그걸 뭐 성경책을 읽든 뭐 자본론을 읽든 아니면 뭐 국부론을 읽든 뭐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그 책을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형태로 전달해 주는 게 강사의 본질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강의를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시도기는 하지만 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지점들과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들 정도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강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시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의고사도 좀 탈고를 어느 정도 하고 모의고사가 윤곽이 좀 나오고 나서 요거 이제 책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개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즌제로 한다면 올해 시즌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해 시즌 1에서는 뭐 한 두세 권 정도를 같이 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해결해서 찾아올 예정이고요. 일단은 민과 윤리로 찾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감춰져 있는 하나의 이 기회.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 어중교회 책장 캐스트가 이제 끝나면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올해 계획이자 올해 제가 했었던 일, 그죠? 자랑하는 거죠. 이거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4강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8강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긴 했으나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많이 사랑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길게 못 찍고 여기까지만, 이미 찍은 것만 해도 좀 길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밈과 윤리 개강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